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강의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데이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사실 비전문가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할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거의 컴퓨터적 용어가 이제 아니게 된 일상 용어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선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이제 우리가 아주 빈번하게 이제 만나는 이제 단어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자체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제 단어이고 컴퓨터 과학이라는 분야에 아주 그 기초적이고 이제 본질적인 그 어떤 의미와 연관된 이제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팅적 사고 과목은 이제 강의 처음서부터 얘기했지만은 이건 컴퓨터 기술을 설명하는 이제 과목은 아닙니다. 이것은 컴퓨터라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이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삶이라는 관점에서 컴퓨터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어떤 해석을 해보는 과목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컴퓨터와 이제 인간 세상, 현실 세계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하나로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 체계 내지는 어떤 시야 그리고 그런 안목을 이제 키우게 하는 과목입니다. 자, 데이터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번 주 강의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인문사회과학적 이제 어떤 표현일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여러 가지 관점에 볼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 컴퓨터라는 곳을 하나의 세상이라고 본다면 그 세상 속에서 거주하고 살아가고 거기서 뭔가 변화해가는 이제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이 이제 하나의 시민인데 컴퓨터 세계 내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가 시민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인용되는 이제 컴퓨팅적 사고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이제 그 슬라이드입니다. 인간의 이제 지적 작업이 있죠.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변환시키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변환된 컴퓨터 작업을 인간의 이제 다른 이제 그 지적 작업에서 이용한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컴퓨팅적 사고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인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 컴퓨터 세계가 있을 때 이 현실 세계에서 컴퓨터 세계로 이제 이런 이 전환을 시킬 때 그리고 컴퓨터 세계에 존재하는 작업을 현실 세계에 있는 작업에 이제 이용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컴퓨팅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때 요구되는 것이 컴퓨팅적 사고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오른편 현실 세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지적 작업을 왼편에 있는 컴퓨터로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제 컴퓨팅적 사고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 자, 인간이 지적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뇌에서 하는 거죠. 손발이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지적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뇌가 있어서 이제 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뇌에서 이런 지적 작업을 할 때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지적 작업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이해하는 것은 컴퓨팅적 사고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인간의 지적 작업을 효과적으로 이제 컴퓨팅 작업으로 이제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인간의 지적 작업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지적 작업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뇌에 이 세상에 관한 정보 내지 지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인간은 갖고 있죠. 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굉장히 고립된 공간에 들어가서 지적 작업을 할지라도 그 지적 작업의 결과는 인간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거죠. 그건 뭐냐면 인간은 인간이 속한 세상, 사회에 대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 안에 이제 인간의 뇌 안에 이제 비밀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간의 뇌에 이제 그 세상에 관한 정보를 기억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적 작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작업을 개발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지적 작업이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이제 뇌 안에 인간의 지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의 지식, 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알고리즘,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결국 이제 이 어떤 그 절차나 이제 방법인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 기만 하면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있죠. 이제 인간의 뇌 안에 세상에 관한 지식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세상에 관한 지식을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와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환하면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뇌 속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관한 지식, 정보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꺼내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로 변환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저희는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는 컴퓨터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다, 시티즌이다,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지만 그게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족에 대한 정보, 친구에 대한 정보, 자신이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나 학교에 대한 정보,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인간 세상의 존재들이 있죠.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어떤 기타 정보들도 있겠죠.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지식이라는 개념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어떤 의미를 표현했냐면 이 존재들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럼 그 정보는 그 사람에 대한 대리인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죠. 우린 주민등록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이제 컴퓨터에 있죠. 그 국가 이제 행정망인가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전 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행을 사용하신다 은행 계좌 정보도 있죠. 이때 만약에 정부 컴퓨터에서 그 어떤 특정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 버린다면 또는 은행 컴퓨터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 버린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해커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수법들로도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제 온갖 종류의 기술적 방지 장치가 이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만약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부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완벽히 삭제되어 버린다. 누구도 그 정보를 볼 수 없게 삭제시켜 버린다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동일하게 내가 은행에다가 어떤 돈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은행의 계좌 정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내 자신의 그러면 그 돈과 그 은행 계좌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만약에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것이 이제 이 컴퓨터 세상의 시민이다. 그리고 컴퓨터 세상에 우리 인간 세상 존재들의 대리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터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나에 관한 데이터가 컴퓨터 속에서 사라져 버리면 나는 사라지는 거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요새 구글이라든지 인터넷 그 어떤 업체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잊혀질 권리를 이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갑주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내가 만들어놨던 것, 내가 나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한은 정갑주라는 사람은 컴퓨터 세상에서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저한테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그 정보가 그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있다고 하면 다른 것들은 제가 뭐 예전에 뭐 다른 현실 세계에서는 다 뭐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해결이 될지라도 컴퓨터 세상 속에서는 그런 존재로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갖는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정적이고 의미 없는 정적이다. 그냥 관리하는 정보. 그러니까 피동적이고 그냥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을 점점 이제 그 영향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서 데이터는 우리는 제대로 컴퓨터를 만들려면 데이터는 우리의 대리인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취급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만이 미래 컴퓨터 세상에서 안전하고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이제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컴퓨터 작업이다 라는 것은 엄격하게 컴퓨팅 작업 관점 내지는 컴퓨팅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영원히 컴퓨터상에서 완벽히 소멸시켜버린다, 삭제시켜버린다. 물론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는 하기 어렵게 이론상으로 뭐 불가능에 가깝겠죠. 만약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이 어떤 세상에서 이 실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 법률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 죽은 사람처럼 취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는 우리는 컴퓨터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데이터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보안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현실 세계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을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 이걸 이제 컴퓨터로 정보화한다라고 표현을 써보죠. 이제 컴퓨팅 작업들로 이렇게 점점 컴퓨터화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이 존재들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가 컴퓨터 내에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거울에 비춰지듯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것은 이 왼편 데이터 속에서 어떤 특정인을 대표하는, 대리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대응되는 현실 세계의 존재가 있는 거죠. 이게 대리인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오른편의 현실 세계의 이 존재를 데이터 속, 왼편 데이터 속 컴퓨터 내에 있는 이 데이터가 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에게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실존하는 존재를 대신해서 이 존재가 이 프로그래밍하고 뭔가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영원히 완벽하게 삭제해버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이제 이 바깥쪽 사람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려면 이 자신의 컴퓨터 속에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뭐 그림상으로 나와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죠? 이런 이제 비트의 세상이죠. 이진법의 세상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요거를 사실은 이제 엄격히 들여다보면 어떤 이진법의 숫자겠죠. 여기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중요한 건 이진법들로 구성된 숫자들이 요 현실 세계에 있는 존재를 대변하는 거죠. 요겁니다. 이건 그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지 요거는 실제는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세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 월드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숫자의 세상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리얼 월드죠. 이거는 아날로그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이 두 세계, 어떤 의미에서 평행 세계입니다. 공존하는 세계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세계를 진짜 효율적으로 공존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때 요구되는 것이 컴퓨팅적 사고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세상과 인간의 세상을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컴퓨터를 이제 인간처럼 표현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인간처럼 이제 표현해 보죠. 데이터가 이제 현실 세계의 존재들의 대리인이다.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게 대리인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이 거주해야 될 이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집과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질문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라고 하지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지식이죠. 인간이 취급하는 정보들이죠. 그 정보들을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등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쉽게 그냥 컴퓨터 안에 저장하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이제 그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인간이 지식을 기억하는 방법. 이건 뭐죠? 결국은 뇌죠. 뇌가 어떻게 지식을 관리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 방법을 그대로 컴퓨터로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은 이제 컴퓨터가 흉내내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이제 흉내내기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면 뇌가 지식을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대로 흉내내는 게 이제 베스트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만약에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아직 모른다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죠. 자,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의학, 심리학, 뭐 이런 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 인간의 지능, 인간의 어떤 지식들에 대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인간의 지성은 결국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질문은 이제 부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아직 그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아주 그 이제 커다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뇌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이제 밝혀진 게 매우 작죠.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과학적 가설과 이론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심리학적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인간들의 체험적으로 이거는 참 말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 기억 장치를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보는 겁니다. 뭐냐면 short-term memory, ST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단기 기억 장치가 있죠. 이거는 몇십 초 정도, 10초인가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고도로 집중해서 한순간에 뭔가를 딱 할 때 이제 사용되는 메모리죠. 굉장히 작은 양의 정보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기억 장치가 있는 거죠. 아주 단기 기억 장치입니다. 작은. 그리고 이제 워킹 메모리라는 게 있죠.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WM이라는 것. 이건 뭐냐면 셔터 메모리하고 아마 이게 약간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심리학이나 이런 의학의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워킹 메모리는 STM에 굉장히 단기로 저장되어진 정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인간이 딱 집중해서 하는 일, 현재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딱 그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킹 메모리는 그 숏텀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이것이 이제 이 단기간에 딱 뭔가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되고 나면 이 단기 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를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롱텀 메모리, 그러니까 장기 기억 장치로 이제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잊어버리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롱텀 메모리는 이제 말 그대로 장기간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숏텀 메모리는 명확하게 뭐가 있는지 아는 거고, 롱텀 메모리는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롱텀 메모리는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한 거고 숏텀 메모리는 뭔가 인식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추론하거나 뭔가를 집중해서 할 때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숏텀은 굉장히 작은 거고 롱텀은 뭐 용량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아직 알려진 거, 지금까지 알려진다고 볼 수 있고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이전 질문에서 인간이 어떻게 정보, 데이터를, 지식을 저장하는가 뇌에서를 알고 있으면 그대로 흉내내자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 현실적 그 사실에 근거하면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우리 뇌가 어떻게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정보는 주어져 있고 그거를 컴퓨터 내에 저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인간의 뇌를 흉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숏텀 메모리하고 워킹 메모리는 정보를 이제 인식하거나 처리하는 거고, 롱텀 메모리는 이제 정보를 이제 보관하거나 관리,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거주 공간이 필요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거주 공간이라는 건 저장 공간이겠죠.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의 기억 장치는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트들의 나열입니다. 배열이죠. 쭉 시퀀스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0101 000 뭐 이런 것만 쫙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도 없이 그냥 0101로 쫙 수도 없는 0101 뭐 이런 숫자로 가는 이진법들의 나열인 컴퓨터 기억 장치를 그 장치에 어떻게 그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어떤 뭔가 저장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그 하드웨어에 존재하는 기억 장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저장해 놓더라도 그것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실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인간들이 살게 되면 그 인간들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세금도 받아야 되고 그들에 위한 어떤 시설도 해줘야 되고 무슨 건강보험도 제공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갖 일들이 있죠. 정부가 교육 시설도 만들어주고 동일하게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들이 존재하면 그것들을 관리해주고 뭐 보관해주고 관리하고 뭐 이런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작업들이 이제 그런 결국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장 공간이 일단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인간들의 집 지어 놓듯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살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기술들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꼭 그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굉장히 구조화된 그러니까 데이터의 저장 공간, 주거 공간이 없다고 할 때 그렇게 심각한 건가? 사실은 만약에 데이터를 이제 메인 그 주기억 장치 내지는 이 비트 내 이진법으로 구성된 기억 장치가 마구 데이터를 이제 때려 넣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그냥 마구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은 거죠. 실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여기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해서 효과적 관리하고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죠.
요 쌓여 있는 이 종이 더미 내에서 여기 종이 더미가 큰 게 하나가 이렇게 쌓여 있죠.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작죠. 컴퓨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용량이 크죠. 자,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세상도 보면 동일한 겁니다.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살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런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을 만들었죠. 이건 무슨 뭐 30층, 40층짜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살아가죠. 이 건물은 이제 아주 좁은 땅덩어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사무실 공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작업, 회사 업무겠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거주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사는 공간,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동일하게 이 데이터 저장 공간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화된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장처럼 만들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이 종류별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종류별로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책장도 분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인덱스 테이블 같은 것들을 이제 꽂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벳으로 예전 정리해서 G자로 시작되는 문서는 여기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자로 시작되는 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다 분류해서 체계화 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가 어떤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체계화된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고도로 발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서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 속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 안에 저장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구조적으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없이 만약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자, 이렇게 돼 버린다는 얘기죠. 이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비지처럼 쌓여 있는 거지 안에. 그러니까 속도만 느리게 하고 어떤 효용성 있는 정보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컴퓨터 저장 장치 내에다가 이런 효과적인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드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하드웨어 장치를 좀 살펴보죠. 이전 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컴퓨터는 주기억 장치하고 대용량 저장 장치 두 개를 이제 사실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 임시 저장 장소로 사용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 중일 때,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만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요새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서 이런 이제 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들은 이제 장기 저장 장소. 왜냐하면 컴퓨터를 작동시키거나 안 하거나 이제 데이터는 일단 여기에 저장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삭제라는 걸 하기 전에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사라지진 않죠. 물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안 사용하고 내버려 두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고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대용량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면 지우기 전까지는 이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용량 기억 장치에는 데이터의 보관을 위한 저장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이제 우리 인간의 뇌를 비교하면 숏텀 메모리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메인 주기억 장치에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놓고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고 내지는 컴퓨터가 꺼져버리게 되면 그 데이터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대용량 기억 장치는 인간의 뇌로 비유하면 롱텀 메모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저장이 되면 인위적으로 삭제하기 전까지는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저장 장치가 이제 그 컴퓨터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 주기억 장치, 이제 처리 장치란 이 세 단계의 단계를 놔두고 이제 대용량 기억 장치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장기 보관함. 이거는 이제 지우기 전에 계속 남아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부의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부만 올라오는 게 대용량 기억 장치 굉장히 큰 기억 장치죠. 요즘 컴퓨터들 뭐 일반 개인용 어떤 PC만 해도 뭐 테라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에 반해서 주기억 장치는 뭐 8GB 뭐 이런 16GB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처리나 분석이 필요한 일부의 데이터만 이렇게 주기억 장치로 갖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분석은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처리 장치에서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 장치에 줘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제 처리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의 저장 장치 이제 기본적 구성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앞에서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저장 장치들은 그냥 비트에 0과 1의 연결들입니다. 이 대용량 저장 장치는 조금 더 이제 다르긴 하지만 거기도 결국 블럭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1차원적 저장 장소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체계적으로 설계된 구조화된 데이터 저장 장소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체계화된 저장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는 데이터 관리 기술들이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자료 구조라는 게 있죠. 이거는 주기억 장치 내에다가 다양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기억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기술이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내에다가 저장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저장 공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러니까 이 자료 구조는 이제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 기억 장치에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 만든 이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 데이터들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용량 기억 장치 내에다가 결국은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이게 이제 기본적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데이터란 무엇인가 주제에 대한 강의의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 구조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